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릴 책은요. 직장에서는 승진을, 재테크에서는 성공을,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월급쟁이 투자서라고 합니다. 1000만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최부자. 네, 최희용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교보증권에 입사하고요. 16년간 근무하셨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대학 등록금 대출을 안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만 40세에 연봉 2억, 순자산 20억을 달성하면서 리치워커로 반환점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실제적인 경험이니까 믿고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왜 하필이면 20억인가?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조기 은퇴를 하여 자유를 만끽하는 파이어족이 인기다. 그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중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겨둔 채 나머지는 모두 저축을 한다. 그리고 남은 생활비를 가지고 극도로 검소하게 살아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 투어나 해외여행도 하지 않는다. 차도 없고 고정 지출이 일어나는 어떤 소비도 하지 않는다. 명품은 물론 자신을 위해 사치를 부리는 일도 결코 없다. 왜? 빨리 은퇴하고 싶어서다. 조기 은퇴를 한 후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나은 인생을 자유롭게 누리겠다는 것이다. 한때는 나도 조기 은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새벽에 울리는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자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생활. 진정한 자유가 그리웠다. 그러나 나는 파이어족이 될 수 없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젊을 때 좋은 차도 타보고 싶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이기 때문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외벌이 가장으로서 파이어족을 선언한다는 것은 내 가족의 삶의 질을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면서 극도로 절제하는 삶. 그런 삶은 내가 추구하는 삶도 아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파이어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의 관심이 확 끌렸던 부분은 조기 은퇴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활비에 시달리지 않는 부유한 직장인, 즉 리치워커로 살고 싶고 설령 예상치 못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다 해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다. 결국 돈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의 금액이 필요할까? 20억은 직장인이 40, 50대의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금액이다. 월급을 모아서 막연하게 큰 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매월 들어오는 월급을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은퇴 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돈의 크기가 20억이다. 만약 20억이 아닌 100억 또는 그 이상의 돈이 목표라면 직장 생활이 아닌 사업가가 되거나 전업 투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나 전업 투자는 가족이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도전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또한 회사에 다니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자산을 모은 다음에 도전해도
결코 늦지 않다. 내가 신입사원일 때 월급을 받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대체 언제 등록금 대출 다 갚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지? 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다. 어려울 것 같아도 수도권 또는 5대 광역시의 50대 초반의 직장인 중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은 20억 정도의 순자산을 이미 보유한 경우가 많다. 즉, 20억은 절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손에 닿는 현실이란 뜻이다. 쉽진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좀 더 많은 열정과 운이 따른다면 그 이상도 가능한 액수가 바로 20억이다. 20억을 언제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 처음 증권사에 취업했던 20대 신입사원 때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돈을 쓰면서 젊음을 만끽하기에 바빴다. 사실 그때는 돈을 모을 생각도 별로 없었고 돈을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도 몰랐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카드값이 밀려서 리볼빙 서비스를 쓴 적도 몇 번 있다. 가장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시기가 결혼 전이라고 하는데 젊은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복소비였던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30대가 되었을 때는 돈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결혼하면서 현실적으로 자산을 모아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허리띠도 졸라매보고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보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자산이 늘지는 않았다.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다. 나의 경우 너무 자본 없이 시작하기도 했고 직장만, 결혼, 출산 등 30대에 생기는 통과 의례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제자리 걷는 느낌으로 늘 초조했다. 빈손으로 시작한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노력의 결실은 30대 중반 이후에 서서히 나타났고 40대 초반이 되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20억을 벌기에 적합한 시기는 바로 40대다. 재테크 노하우도 쌓여서 폭발적으로 부를 늘려나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50대가 되면 재테크에 전념하기에는 벌써 은퇴 준비가 코앞이다. 자산을 늘려나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지키기에 들어가야 할 시기인 것이다. 게다가 자녀 교육비도 그렇고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들 시기가 적극적인 재테크를 하기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만난 50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이미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며 부자의 대열에 서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 무척 초조해하거나 따라서 바쁜 30대를 보내고 나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40대가 아닐까 한다. 경우에 따라 좀 일찍 혹은 좀 더 늦게 20억을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40대까지 20억이 아니라 10억, 아니 5억도 못 모으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40대가 20억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지만 50대 혹은 은퇴 전까지라도 방향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나 시기보다는 방향이다. 경제적 자유의 핵심 가치는 지금 통장에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다. 나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가다. 따라서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만들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20억을 만들 방법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은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이 단군 이래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눈을 뜨면 세상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오늘이 되어 있다. 세상의 변화가 빨라진다는 것은 부자가 될 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직장인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절대 직장인이라는 틀에 자신의 가능성을 한정하지 말자. 직장을 퇴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재테크를 병행하면서 작은 부자가 되라는 뜻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직장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부를 추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주변에 직장인이 작은 부자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나 역시 작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전문직이 아니라서, 사업가가 아니라서, 월급이 적어서 등은 더 이상 핑계가 되지 못한다. 월급을 자본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20억을 벌고 또 부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 보자. 아무것도 없었던 나도 해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실력은 의지에서 비롯되고 노력은 간절함에서 비롯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 나는 첫 번째로 내 의식을 변화시켰고 두 번째로 내 행동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정체 상태에 있던 나의 상황이 의미 있게 바뀌기 시작했다. 연봉은 4번의 승진과 성과금을 포함해 10년 전보다 4배 이상 오른 2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순 자산은 3천만 원에서 20억까지 60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수치적인 소득과 자산의 변화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에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속적인 노력은 분명히 달라진 결과를 만들어낸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 통장에 있는 잔고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와 간절함이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직장인도 20억이 아닌 30억, 50억, 그 이상의 자산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직장인에게는 페널티가 있다. 바로 매월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다. 당연히 초기 시드머니로서의 월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월급은 부자가 되는 길에 있어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매달 받는 돈과 안정적인 생활이 그만큼 상황의 변화를 위한 간절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전업 투자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각난다. 100원으로 끝판을 깨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락실 게임을 한다면 들이는 노력이 달라질 겁니다. 전업 투자자들은 그 정도로 절실하고 간절하게 노력합니다. 내가 보기에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으니까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우리에게는 부자가 되겠다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 다음은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다.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노력하면 나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